자, 8강의 두 번째 강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자 프로필 40대 중반 여성 대기업 팀장이에요. 사주 원국이 경신, 신사, 임진, 기유예요. 그러면 여기 일단 여성이에요, 여성. 그래서 각색된 거예요. 요거 조금 꾸민 거예요. 내담자는 어릴 적부터 부모님이 매일같이 고성을 지르며 치열하게 싸우면서도 절대 이혼하지 않고 한 집에서 살아가시는 모습을 보며 깊은 심리적 혼란을 겪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 사신 형이죠. 형이면서 동시에 사신 합을 하고 있죠. 예. 그런데 요게 그러면 이런 경우 어떻게 돼요? 엄마와 아버지와 엄마가 어떤 일이 있는 거예요? 요게 육친적으로 해석하자면 그러니까 헤어지지도 않으면서 맨날 서로가 갈등 구조 속에 있는 거예요. 맨날 싸우고, 오늘 싸우고, 그 다음날 화해하고, 또 싸우고, 그 다음날 화해하고,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 요 아버지 입장에서 요 신금은 뭐예요? 역시 아버지죠. 그러면 요 일간인, 임수 일간한테는 요 인성이 뭐가 돼요? 할아버지도 되는 거예요. 할아버지, 친할아버지. 친할아버지예요. 그러면 아버지하고 친할아버지 사이가 또 안 좋았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도 해석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구조를 또 조금 더 면밀히 볼까요? 여기 읽어보면 일간 임수에 기반해서 월지와 연지 원국에서 사신형합으로 강하게 묶여 있습니다. 단순 충이었다면 조기의 살림을 갈라섰겠지만 합으로 묶인 채 형해작용이 가해지므로 매일 싸우면서도 서로를 떼어놓지 못하는 치열한 연쇄고리가 형성됩니다. 뭐 애증의 관계겠죠. 애증의 관계. 자, 지난번 7강 강의에서요, 한 가지 잘못 설명한 게 있어요. 격국을 정할 때 월지 밑에 있는 요 월지 지장간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여기 시주 지장간이고 세 번째를 제가 연주라고 했더라고요. 제가 강의를 다시 리뷰했더니 세 번째 일지 밑이에요. 죄송합니다. 그렇다고 그것도 편집하기도 그래서 그냥 요번 수업에서 고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분의 격국을 한번 볼게요. 그러면 무토가 있는지 보세요. 여기 무토가 있으니까 천간에 무토 있나 보세요. 토. 여기 있네요. 기토. 아이고야. 기토가 쫙 있네요. 그러면 이분은 이렇게 무토가 이렇게 기토하고 만나요. 그 다음에 경금 보세요. 경금. 경금이 이렇게 있는데 경금이 어디 있어요? 또 경금이 여기도 이렇게 붙네요. 그 다음에 또 어디 가서부터 여기 금기운이 금기운이 여기 신금과 이렇게 붙죠. 그 다음에 병화는 꽝이죠. 그럼 이 사람은 뭘로 잡아야 돼요? 무토니까 관격이에요? 아니면 인성격이에요? 인성격이 두 개나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격국 잡을 때 인성격으로 잡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평생 뭐 해야 돼요? 공부해야 돼. 공부해서 뭐 해야 돼? 자기 밥벌이 먹을 수 있는 전문 자격증 따면 좋죠. 그쪽으로 가야 돼요, 방향이. 왜? 이 사람은 여기 하늘의 뜻이 또 여기서 이렇게 받쳐주고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 끝에. 하늘의 뜻이 땅에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힘을 받고 있고, 여기도 있네요, 여기. 신금도. 신금, 여기서부터도 이렇게 있고요. 끝자락도 있고. 그러니까 평생 공부해서 사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공부 안 하고 딴짓한다? 그러면 인생이 편하지 않게 되겠죠. 근데 보통 공부하고 살아요. 그래서 집안 형편이 좋고 엄마 아버지가 만약에 이제 뭐 경제력도 좋고 엄마 아버지도 공부도 했던 분이고 해서 공부머리 좀 물려받으면 뭐 해요? 교수하면 딱이죠. 근데 만약에 이제 뭐 형편이 그렇게 뭐 경제적 형편도 그렇고 엄마 아버지 뭐 공부머리도 물려받은 거 없어요? 그럼 뭐겠어요? 공인중개사 같은 거 하면 되겠죠. 여기 인신사에도 있고 아니면 뭐 공인중개사 제가 무시하는 건가요? 공인중개사 자격증 가진 분들? 근데 교수보다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더 쉽잖아요. 솔직한 말로. 명리는 뭐다? 세속적인 거예요. 보편적인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부모를 만나서 어떤 유전자를 갖고 어떤 가정 형편에서 누구를 만나서 사느냐가 사주 저기에 50% 차지한다니까요. 그거는 사주를 가지고 해석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사주는
부자가 됐건 가난함이 됐건 뭐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그냥 자기가 갖고 태어난 자기 인생의 지도란 말이에요. 그 지도가 아무래도 뭐 집안 형편 좋고 가문이 좋고 그러면 그 지도를 쓰기가 훨씬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우리가 예를 들어 100원 벌던 사람이 200원 벌어요. 그럼 이거 100% 상승률 맞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10만 원 벌어요. 10만 원 벌다가 20만 원 벌어요. 그럼 똑같이 100% 상승률이야. 아니면 10만 원 벌던 사람이 15만 원 번다고 쳐봐요. 그럼 이 사람은 50% 상승률밖에 안 돼요. 근데 여기서는 기껏해 100원 더 벌었어. 여기는 얼마나 더 벌었어요? 5만 원 더 벌었어요. 몇 배를 번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출발선이 다르면 어쩔 수 없어요. 기적적으로 진짜 가난한 집에서만 성공한 뭐 있죠. 지금 대통령하는 뭐 이재명 대통령도 있고 뭐 사회탐구 강사로 유명한 뭐 이재용 선생님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런 확률은요 우리가 몇 프로나 되겠어요? 만 분의 1 될까요? 만 분의 1? 제가 봤을 땐 10만 분의 1? 네,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가지고 우리가 그런 아주 특이한 케이스 가지고 적용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사주는 보편성을 띠고 가야 돼요. 자, 원고 읽어볼게요. 그래서 내담자는 부모 세대의 사연을 있는 그대로 이해함으로써 어린 시절의 심리적 트라우마를 비로소 수용하게 되죠. 이게 명리를 배우는 순작용이에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부모가 맨날 그러고 싸우고 하는 모습을 보고 컸어. 그래서 내가 그게 왜 저렇지 그러고 이해를 못했는데 명리를 배우면 그 부모가 왜 그런지 이해가 되거든. 그냥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매핑이 지도가. 그러면 그거를 받아들이기가 그래도 좀 용이할 거 아니에요. 왜? 이해가 되니까. 그쵸? 예, 우주의 법칙이 그렇게 돼 있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형은 갈등과 투쟁을 합은 묶임과 결속. 그래서 사신형 합은 갈등이 심해도 쉽게 분리되지 않는 관계. 단순히 이혼 여부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같은 글자 관계 안에서도 형과 합은 서로 다른 방향의 힘을 동시에 만듭니다. 따라서 관계의 고통과 관계의 지속을 함께 설명할 수 있어야 임상 해석이 제대로 돼요. 그래서 명리의 순기능. 그 상담 심리 같은 경우에 아무리 상담 심리 받아도 해결 안 되는 부분들이에요. 이런 부분.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되는 걸. 근데 명리를 배우면 이해가 돼요. 우주의 법칙이 그렇게 만들어진 걸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그런가 보다. 예, 그러면 마음이 좀 편안해져요. 그래서 상담 심리보다 명리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향하는 바는 명리를 기반으로 한 상담이 제가 기본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리를 기반으로 성인들은 인생 컨설팅, 그 다음에 학생들, 특히 고등학생들 이제 진로 잡을 때 중고생들은 진로 컨설팅. 이게 이제 제가 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길입니다. 자, 상담자 프로필 20대 초반 대학생 남성이에요. 학창 시절 갑작스러운 가문의 경제적 위기로 인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급격한 주거지 이동을 했고요. 중학생 시절 큰 건강상의 고비를 넘긴 이력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토일간이에요. 기토일간인데 여기서 자수와 오화가 있어요. 좌우충이 일어났잖아요. 좌우충이 일어났는데 역시 여기도 뭐예요? 재성과 인성이에요. 근데 엄마 아버지가 이혼 안 하고 잘 살고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자기가 아파야죠. 그래서 여기가 15살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시기쯤에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청소년 시기 때 자기 건강이 안 좋은 거예요. 이 재성은 뭐예요? 재성은 건강하고도 관련돼요. 재성은 아버지이기도 하면서 건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저기 뭐죠? 자기 건강을 친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여기 아버지가 인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좌우충이에요. 이게 엄마 아버지가 이혼하지 않고 살고 있으니 엄마 아버지 쪽은 아니고 아버지가 인성 쪽에 문제가 생겨요. 뭐 부동산 투자했다가 투자 손실을 볼 수 있다든가 아니면 이게 이제 오화니까 화기운이면 이렇게 빠르잖아요. 화기운이. 그러니까 주식 투자일 가능성이 높겠네요. 보통 아버지들이 주식 투자에다가 폭망하는 경우가 대다수죠. 그래서 주식 투자했다가 망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가정 형편이 갑자기 다운이 되면서 급작스럽게 이사를 하게 되는 그런 사연들이 요 안에 녹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글자 2개 보고 해석을 빠르빨리 할 수 있죠. 하지만
여기 이제 아버지가 그래도 아버지가 아버지의 역할을 제대로 하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니까. 물론 요 자리가 아버지 자리 맞네요. 부모 자리에 부모가 제대로 앉아 있으니까 아버지가 아버지의 역할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꽤 괜찮은 직장 다니시고 월급도 따박따박 받고 그런 겁니다. 그런 역할인데 여기가 깨져가지고 아버지가 주식으로 뭐 돈 사고 좀 낼 수 있다 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사오미 여기가 오화가 생략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하고 미하고 만나서 뭐가 된다? 반합이에요 반합. 그럼 앞에 인생 끝나고 나면 이 뒤에 인생 30살 이후는 괜찮아요. 얘가 반합으로 묶여 있어요. 반합으로 묶여 있으면 답답은 하지만 뭐 친구들이랑 여기 비견하고 인성이 묶여 있어요. 그럼 뭐가 되겠어요? 글쎄요. 뭐가 될까요? 이게 비견하고 인성이 묶여 있으면 뭐 이거 인성을 갖다가 뭐라고 나올 거예요? 특허? 뭐 특허 이런 거라고 봅시다. 요즘 뭐 대학생이니까 꿈을 크게 가져야지. 그러면 30대 때 뭐를 해요? 친구들하고 꿍짝꿍짝 뭐 스타트 그런 거 해가지고 특허 내가지고 뭐 수십억 부자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인스타그램 또 벨스타 그 7명인가 뭐 해가지고 1조 뭐 5천억인가에 팔렸잖아요. 그래서 7명이 나눠 가져가지고 뭐 몇 천억이야? 3천억? 뭐 하여간 몇 천억씩 나눠 가졌대. 뭐 이 친구도 못하는 법 없잖아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애들도. 이렇게 젊은 애들이 오면 꿈을 크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고 지금은 해가지고 나중에 너 친구들이랑 같이 여기 특허 탁 해가지고 막 스타트업 이런 거 딱 해가지고 수백억 자산가 그런 거 뭐 하나 플랫폼이든 뭐든 할 수 있어. 딱 이렇게 얘기해 주면 좋잖아요. 왜냐하면 여기 돈이 잘 돼 있으니까. 이게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이게 본인 돈이야. 근데 이게 월지 있잖아요, 월지. 물론 얘가 깨졌어. 깨져가지고 좀 반감되는 건 있지만 그래도 하늘에서 이렇게 뜻이 딱 이루어지니까 돈이 잘 되어 있으니까 그런 포부를 충분히 가질 수도 있어요. 이 친구가 나중에 뭐 한 20년 뒤에 아니면 뭐 10년 뒤에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한번 봅시다. 물론 이건 가상이에요. 각색된 거예요. 각색은 됐지만 요 원곡을 가진 사람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한 100명쯤은 20대면 이제 인원수가 얼마 없으니까 한 50명쯤 있을려나? 한 50명쯤은 있을 수 있다고. 그럼 그 친구가 한 10년 뒤에 30대에 제 영상 보고 제가 그렇게 됐어요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하여간 말이 또 좀 옆으로 샜네요. 이거 뭐 시간이 가고 있었네. 자, 상담자 프로필 공개 출간용 각색설의 50대 중반 자산운용 고민 내담자예요. 원곡이 이제 임자, 경술, 정유, 계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각색된 내담 상황이에요. 과거 주변 권유로 부동산 및 문서를 취득했다가 자금이 장기간 동결되고 가치가 하락하여 고통받았던 경험이 있어요. 향후 말년자산 관리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보세요. 이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게 50대 중반이면 이쯤 어디 산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세요. 묘유 축나 있단 말이에요. 깨졌단 말이야. 깨졌으니까 이분이 부동산 같은 거 투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여기 인성이 서류잖아요. 서류. 서류니까 부동산 투자하면 안 돼. 그럼 언제 해야 돼요? 여기 유술합화. 여기 신유술. 금이죠. 금. 여기가 신금이 생략돼 있어요. 신금이. 그래서 신유술 이게 반합으로 묶여 있는 거예요. 반합으로 금국으로. 그럼 요때는 해도 되죠. 요때는 재성과 식상이 묶여 있으니까 요때는 해도 돼. 뭐 부동산 투자를 뭐 하는 거들은. 근데 요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50대 중반이니까 절대 부동산 투자하면 안 돼요. 그럼 문서 취득하면 안 되지. 같이 하락하지 당연히. 당연히 고통스럽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빨리 처분해야지 뭐 싸게라도. 10%라도 싸게 빨리 팔아야 되겠죠? 그래서 정밀상황풀이 정화일관 기준 일지와 시지가 묘유충으로 정면 충돌 이는 현금을 문서로 바꾸는 과정에서 충이작용해요. 그래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유술의 지지 세력이 완충 역할을 해줘 파산에 이르지는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반합이잖아요. 여기는 묘유충이잖아요. 그럼 아까 얘기했죠? 육충하고 반합하고 어디가 힘이 세요? 육충이 세요. 그래도 여기서 반합으로 조금 범퍼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망하지는 않아.
완전히 뭐 빈털털이 되진 않아요. 근데 꽤 많은 손실을 보죠. 이쪽이 어쨌거나 힘이 세니까. 그러니까 50대 중반엔 절대 웬만해서는 부동산 같은 거 투자하면 안 되고 그냥 저축해야 돼요. 그래서 시주 말년에 영역이 위치한 묘유충의 특성상 말년에 무리하게 부동산이나 문서 자산에 투입한 원금 손실을 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현금 갖고 있는 게 좋아요. 근데 벌써 일은 벌어졌어요. 부동산 샀어요. 손실 볼 것 같아요. 자, 공개 강의용 결론. 문서 취득 자체가 무조건 흉한 것이 아니라 재산과 인성이 충돌하는 구조에서 과도한 문서 자산 전환을 경계해야 돼요. 경계.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부동산을 꼭 뭐 투자하지 말란 얘기는 아니고, 그러니까 10번, 뭐 예를 들어 한 3번 고민할 거 10번쯤 더 고민해봐라 이런 거죠. 저럴 때 잘못하면 전 세상이 또 당하고 그러는 거예요. 전 세상이 당하고. 여기서 이제 묘유충이 났어요. 이렇게 묘유충. 근데 묘가 들어와요. 묘가 들어와. 그럼 유금을 건드려. 그럼 여기 묘유충 발동하거든요. 그럼 요런 해. 그리고 또 유금이 들어오는 애가 있어요. 세운으로 유금이 들어와요. 여기서 묘를 쳐. 그럼 얘가 묘유충이 발동해. 그런 애 뭐 전세 사기 날 수 있어요. 진짜라니까요. 못 믿겠으면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묘유충 있는 분들. 묘년이나 유년에 부동산 투자 해보세요. 어떻게 되나. 자, 말년에는 수익의 크기보다 원금 보전과 현금 유동성을 우선하는 전략이 적합합니다. 그래서 충은 망한다는 낙인이 아니라 어떤 자산과 어떤 사건이 부딪히는 것을 보고 십성과 궁이 그리고 완충 요소를 함께 읽어서 구체적인 대응 전략까지 제시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오면 하지 마세요. 그냥 저축하세요. 그리고 혹시라도 너무너무 하고 싶다면 3번 고민할 거 10번 고민해라. 이렇게 조금 진짜 유념, 그러니까 진짜 조심조심해서 투자를 하세요. 뭐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주식 투자는 어떻게 되겠어요? 주식 투자했다가는 이런 분은 이제 진짜로 망하겠죠. 네, 하여간 이렇게 해서 8강의 두 번째 강의는 전부 임상 사례 3개였나요? 그 3개로 마무리가 되네요. 이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길령명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